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얼마 전에 갤럭시 버즈2 프로가 출시되면서 이거랑 경쟁할 수 있는 다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얘가 얼마나 좋은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어요. 소니, 애플, 보스의 최상급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하고 버즈 프로, 버즈2 프로까지 총 5개의 제품의 성능을 비교해 볼 거예요. 이게 단순히 말로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약 4천만 원 상당의 장비로 측정한 데이터 값하고 실제로 녹음된 소리, 그리고 각 이어폰의 주파수별 특징하고 해당 주파수에 들리는 소리랑 노이즈 캔슬링 데이터와 그 소리까지 전부 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것 같다고요? 소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아주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버즈2 프로이니만큼 이 제품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고 다른 제품들과 비교해가지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일단 이번 버즈2 프로 케이스를 보니까 딱 3가지가 눈에 띄었어요. 바로 무광, AKG 레터링 없음, 그리고 크기가 똑같아가지고 액세서리가 다 호환될 것 같다는 거예요. 전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운드 바이 AKG 이런 게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게 없어지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깔끔해진 느낌입니다. 이어버즈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전작보다 작아진 게 좀 눈에 띄고요. 무게도 엄청 체감될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이 버즈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착용했을 때 여기 윈드실드가 여기 앞쪽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이 바람 소리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착용했을 때 윈드실드가 여기 뒤쪽에 가 있죠.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있었을 때 앞에서 이렇게 나오는 바람이 옆으로 타고 올라갈 때 훨씬 더 소리가 맴도는 현상이 적어졌고, 윈드실드의 크기도 전작보다 되게 많이 커져가지고 바람 소리가 여기 많이 들어온다? 이런 건 되게 많이 해결됐네요. 그리고 제품의 무게가 가벼워진 만큼 배터리 사용시간이 원래 버즈 프로도 짧았는데 더 짧아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스펙상은 전작하고 동일하고 케이스는 무게가 이것도 좀 더 가벼워졌는데 케이스 배터리 용량은 조금 더 늘어가지고 실제 사용시간은 케이스 포함했을 때 1시간이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래도 이어버드 기준으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 5시간, 껐을 때 8시간은 조금 짧은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어팁의 디자인이 완전히 다른데요. 옛날 버즈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잘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버즈2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꽤나 튼튼해요. 그래서 잘 안 빠집니다. 저는 버즈 프로 좀 차고 다녔을 때 귀에서 이 이어팁이 자꾸 빠져가지고 불편하다, 이거 분칠돼가지고 새로 사고 이런 적도 많았었는데 이번에 이거 되게 튼튼하게 결합된 거는 되게 좋네요. 참고로 두 이어팁은 호환되지 않습니다. 착용감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싶어가지고 귀에 한번 착용해봤거든요. 근데 제품의 크기가 좀 더 작아지기도 했고 조금 가벼워져서 그런지 착용감은 제 귀 기준으로는 되게 괜찮아졌어요. 안에 되게 쏙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이게 단순히 제 귀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귀를 평균치를 내서 만든 이어 시뮬레이터에 이렇게 꽂아봤을 때도 버즈2 프로가 버즈 프로보다 훨씬 더 잘 꽂혔어요.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한 이 이어팁이 조금 저한테는 작은 것 같아요. 이어팁 기준으로는 안쪽에 좀 헐렁헐렁한 느낌이 들고 이 제품을 감싸고 있는 하우징 자체가 귓바퀴에 안착돼가지고 이렇게 고정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어팁 내부의 기둥이 예전보다 더 얇아져가지고 이렇게 만져보면 안으로 더 많이 말려 들어가죠. 그래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이어팁 기준으로 전작보다 이어팁은 조금 더 헐렁거리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도 이어버드 자체가 귀에 잘 안착이 돼가지고 쉽게 빠지진 않아요. 다만 귀 안쪽에서 조금 고정이 덜 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착용하고 나면 정말 세게 흔들어도 안 빠지긴 하거든요. 머리가 엉클어졌나? 이런 식으로 이어팁이 잡아주는 게 아니라 이 이어버드 자체가 귓바퀴에 고정되는 방식은 오래 착용하고 있으면 조금 귀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버즈 프로 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버즈2 프로는 한 2-3시간 차고 있었을 땐 괜찮았는데 훨씬 더 오래 착용했을 때 어떤지는 조금 더 차봐야 될 것 같네요. 아쉽게도 저는 여분의 이어팁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기본적으로 꽂혀있는 요거 기준으로 테스트할 거긴 한데 양산 제품을 구하게 되면 조금 더 큰 이어팁으로 교체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음질과 노이즈 캔슬링 비교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버즈 프로하고 비교하는 거는 기본이고요. 이제 비교 대상의 사골이라고 할 수 있죠. 에어팟 프로도 역시나 나오고요. 물론 언제까지 에어팟 프로를 비교 대상으로 할 거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무선 이어폰 시장에 애플이 점유율이 1위다 보니까 얘가 비교 대상에서 빠지면 약간 레퍼런스가 없어지는 느낌이라 들어간 거 양해해 주세요.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의 명가 소니 제품하고 보스 제품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영상이 음질이나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설명하다 보니까 음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표현이 조금 어색하실 수 있다는 건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영상에서 계속 음질이라고 할 건데 사실 음질이라는 표현보다는 소리의 특성이라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측정할 때 사용된 장비는 대략 장비값만 4천만 원이 넘는데 이렇게 좋은 장비를 가지고 제가 측정하게 되면 신뢰도가 올라가나요? 떨어지나요?
떨어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기기를 뭐 10년, 20년 써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업계에 몸담고 계신 전문가분께 의뢰를 해서 측정값을 받아낸 거니까 내용은 신뢰해도 좋습니다. 누구 아냐 추측하실 수 있는데 그분들은 아니에요. 이분은 은둔 고수십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짠! 하고 보여드리면 이게 뭔지 사실 감이 안 오잖아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초보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부터 설명을 조금만 드리고 갈게요. 일단 많은 분들이 가장 좋은 소리가 뭐냐라 그러면 원음을 그대로 듣는 게 가장 좋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아니에요. 실제로 모니터링 핸드폰으로 유명한 여러 제품들을 써보면 소리가 되게 심심합니다. 저음이나 고음이 적어가지고 좀 뭔가 재미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사람은요 중음은 여기 두고 저음하고 고음을 이렇게 부스되어 있는 이런 소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V자형 소리를 좋아한다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얼마나 V자형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까? 하만 인터내셔널 그룹에서 정말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가지고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하만 타켓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하만 타켓을 기준으로 소리를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이 하만 타켓 그래프에서 옆으로 일자로 이렇게 나온다는 건요. 하만 타켓 자체가 원래 저음하고 고음이 부스팅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따라가는 거는 표기상은 이렇게 일자지만 저음하고 고음이 부스트 되어 있는 하만 타켓 표준 기준으로 그거랑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요즘 대부분 좀 인기 있는 이어폰들이 다 이 하만 타켓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거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좀 어느 정도 음질이나 이런 건 보장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저도 지금부터 2019년도에 개정된 하만 타켓 기준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여러분들께 공개를 할 건데요. 먼저 이렇게 주파중다 그래프는 원래는 왼쪽 이어폰과 오른쪽 이어폰을 둘 다 표기해야 정확한데 대부분 왼쪽과 오른쪽에 큰 차이가 없고 보통 제조사에서 왼쪽을 마스터로 잡고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보기 편하시라고 왼쪽을 기준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의 축을 읽는 방법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고음, 고주파고요. 세로 축은 각 주파수별 데시벨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측정치 기준으로 보면 이 이어폰은 200Hz 주변에 있는 소리를 조금 더 크게 들려주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가로축은 소리의 높이고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고음이 된다는 얘기고요. 세로축은 이렇게 소리의 데시벨, 소리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저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구간이고 중음은 이 정도 구간, 고음은 이 정도 구간이에요. 그리고 10kHz 이상의 값은 기계가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비실내 구간이니까 이 부분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나누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제 영상에선 이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테스트할 곡 기준으로 원곡을 들려드리고요. 저음, 중음, 고음을 나눠서 들려드릴게요. 자, 어느 정도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제품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먼저 버즈 프로하고 버즈2 프로의 소리 측정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느 게 더 평평해요? 밑에 있는 검은색이 하만 타켓 기준이니까 이거랑 제일 비슷하게 생긴 게 어느 그래프인 것 같아요? 네, 중저음 기준으로 버즈2 프로가 하만 타켓에 조금 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빨간색 그래프인 그냥 버즈 프로가 검은색 기준인 하만 타켓에 조금 더 부분적으로 가까이 위치해 있긴 하지만 이렇게 검은색 옆으로 직선인 하만 타켓과 비교했을 때 버즈 프로는 위아래로 굴곡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버즈2 프로는 거의 선형, 직선에 가까워서 볼륨은 더 높긴 하지만 소리의 특성은 버즈2 프로가 조금 더 하만 타켓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좀 더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란 거죠. 하만 타켓을 만들 때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어느 소리가 더 좋아요? 저음이 높은 게 좋아요? 이런 걸 가지고 표준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에 가깝다는 거는 굉장히 대중적인 소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건 그냥 그래프고 실제로 어떻게 들리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버즈 프로하고 버즈2 프로하고 실제 노래를 마이크로 녹음한 걸 들려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이 주파중다 그래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들은 두 제품의 소리 차이가 이렇게 녹음된 소리에서는 조금 덜 느껴질 수가 있지만 그래도 그 차이는 들어보신 분은 느끼셨을 거예요. 버즈2 프로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특히 저음에 있는 베이스 소리하고 킥드럼의 소리가 정확하게 들리면서 소리가 되게 단단한데 목소리를 마스킹하지 않아가지고 목소리도 되게 정확하게 들려요. 이런 차이는 측정된 주파중다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저음은 전체적으로 버즈2 프로가 더 높은데 200Hz 구간에만 버즈1 프로가 훨씬 더 높은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200Hz는요 보통 저음과 중음을 나눌 때 200Hz 인근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 부분이 부스팅 되어 있으면 중음을 일부 잡아먹게 되고요, 저음에 있는 드럼 소리나 이런 것도 일부 묻어버리기 때문에 버즈 프로에서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버즈 2 프로에서는 이 200Hz 구간대에 있는 소리를 이렇게 낮춰주고 그거보다 더 낮은 구간대에 있는 소리를 좀 더 올려줬기 때문에 진짜 저음인 200Hz 이하에 있는 저음이 훨씬 더 강조가 되고 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200Hz의 소리가 어떤 건지 하고 200Hz 이하의 소리가 어떤 건지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완전 무선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200Hz 구간이 부스팅 되는 게 되게 안 좋고 이걸 낮추는 게 테크니컬적으로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갤럭시 버즈 2 프로에서 이걸 제대로 구현했다는 것은 정말 칭찬할 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파 중답 그래프를 보면서 각 주파수별 소리가 어떤지 알아야 되는 게 이래서 그런 거고 제가 그래서 직접 들려드리는 겁니다. 이걸 잘 모르시면 200Hz 구간이 부스트 되어 있는 거 보고 저음이 버즈 프로가 더 낫네?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근데 듣다 보면 보컬 목소리의 성향이 조금 다른 게 느껴지셨나요? 보통 우리가 보컬 목소리라 그러면 1kHz부터 5kHz, 중음대 영역부터 중고음대 이 부분까지 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보컬 목소리 구간인데 실제로 원곡에서 1kHz부터 5kHz까지 소리를 따로 떼내가지고 들어볼게요. 보컬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구간이죠. 근데 버즈 프로하고 버즈 2 프로를 보면 보컬 성향이 더 강한 거는 버즈 2 프로가 조금 더 강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차이지만 보컬의 목소리가 버즈 2 프로가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들릴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죠? 근데 여기서 또 그래프를 한 번 더 보시면 버즈 2 프로의 소리가 평균적인 하만 타켓보다 8kHz, 8K라 그러는데 이 인근 주파수에 이렇게 깊게 이렇게 뭐가 파져 있죠. 이게 8kHz 인근에 딥이 있다고 표현하는데 8kHz 근처의 소리가 대충 어떤 건지 들려드릴게요. 약간 귀에 조금 거슬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걸러줄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이렇게 낮게 그렇게 튜닝한 걸 알 수가 있네요. 삼성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으로 소니에서 만든 이어폰들도 이렇게 좀 튜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버즈 2 프로는 저음의 킥과 베이스 소리 영역대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면서 소리를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Hz 인근 주파수 영역대를 이렇게 낮춰줌으로써 중고음이 저음에 묻히지 않게 그렇게 되게 잘 튜닝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고음에서 치차름 같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게 싫으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그 부분을 좀 다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하만 타켓에 플랫하게 맞추는 거에 초점을 맞춘 그런 이어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안에 있는 스피커 유닛, 드라이버의 크기를 조금 더 줄였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저음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이번에 진짜 음질을 신경 많이 써가지고 만든 제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평가기도 하지만 이거 측정하신 분도 저랑 똑같은 평가를 내렸는데 지금 출시되어 있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탑재된 무선 이어폰들 중에서 다른 거 다 빼고 음질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갤럭시 버즈 2 프로는 진짜 최상급이에요. 자, 그럼 이제 대표 레퍼런스 제품이죠. 요 에어팟 프로하고 소리의 성향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에어팟 프로의 주파수 응답 그래프를 가져와 볼게요. 소리의 성향이 버즈 2 프로랑 극단적으로 다르죠. 에어팟 프로는 250Hz 이하 저음 구간의 소리가 굉장히 이렇게 낮게 튜닝되어 있어요. 이 구간대의 소리를 전체적으로 들려드릴게요. 네, 한마디로 저음이에요. 그리고 300부터 1kHz 사이의 소리가 일부가 부스트되어 있고 보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1kHz부터 5kHz 사이의 소리가 다운되어 있습니다. 특히 5kHz 구간이 이렇게 아래로 꺼져 있는데 그래서 에어팟 프로로 소리를 좀 들어보신 분들은 여성 보컬의 소리가 조금 아쉽게 들린다라고 얘기하고 답답하게 들린다는 게 바로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얘는 뭐 노이즈 캔슬링, 편의성 이런 걸 다 떠나서 제 귀에는 그렇게 좀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닙니다. 음질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튜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랑 하만 타겟에 되게 가까운 버즈 2 프로랑 직접 음악이 어떻게 들리는지 비교해서 들려드릴게요. 확실히 차이가 나죠. 물론 듣는 곡에 따라서 지금은 되게 비트도 좀 강하고 그런 곡으로 테스트를 했는데 포크 음악이나 조금 잔잔한 음악으로 들으면 얘가 조금 더 낮게 들릴 수도 있어요. 곡마다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이번엔 여러분들한테 소리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되게 여러 악기가 들어간 이런 곡으로 테스트했다는 점 이해 부탁드려요. 자, 그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소니의 이어폰은 어떨까요?
소니의 소리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버즈2 프로랑 되게 유사한 경향을 보입니다. 약간 같은 회사에서 튜닝했나 싶을 정도로 8kHz에 이렇게 딥이 있고요. 차이가 있다면 곡의 분위기를 좀 만들어내는데 영향을 미치는 진동음에 가까운 굉장히 낮은 극저음 구간이 조금 버즈2 프로에 비하면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보컬의 위치도 버즈2 프로랑 비교하면 다소 조금 뒤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음질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것도 제 성향에 그렇게 베스트 제품은 아니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버즈2 프로랑 비교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서 보는 눈도 생기고 듣는 귀도 생기실 겁니다. 확실히 소니 제품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음이 조금 버즈2 프로보다 약해가지고 조금은 심심한 느낌이 듭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럼 이제 저음의 대명사 보스 제품은 어떨까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딱 보시고 이 제품의 측정치를 보시면 물음표가 뜨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음이 되게 세게 나올 줄 알았는데 저음이 되게 낮잖아,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얘는 4kHz 이상의 고음역대를 보면 굉장히 넓게 아래로 꺼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앞서 보여드렸던 버즈2 프로의 8kHz의 얇고 깊은 딥이 아니라 되게 넓게 이렇게 꺼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음역대 구간에서도 딱히 피크 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볼륨을 좀 올려 듣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음이 살아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품으로 클래식 들으면 진짜 좀 아쉽겠죠. 하지만 EDM이나 힙합, 하우스 뮤직 뭐 이런 거 들으면은 확실히 신이 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음질 부분에 대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음질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아마 가장 대중적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소리는 이번 버즈2 프로의 소리가 아닐까 싶어요. 하만 타켓이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음을 버즈 프로보다 조금 더 부스팅 시켰는데 중음을 전혀 침범하지 않으면서 분리가 되게 잘 돼 있고, 고음에서도 좀 거슬릴 만한 소리를 이렇게 억제해가지고 진짜 이번 버즈2 프로는 소리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예요. 물론 소리라는 거는 되게 주관적인 영역이면서도 귓바퀴 모양에 따라서, 귀 안의 이도의 구조에 따라서, 그리고 사운드 시뮬레이터하고 실제로 사람들의 귀하고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듣는 사람에 따라서 평가 결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게 절대적으로 좋다, 이런 평가는 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말씀드린 내용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노이즈 캔슬링이에요. 버즈2 프로는 버즈 프로랑 비교했을 때 노이즈 캔슬링이 얼마나 좋아졌을까요? 노이즈 캔슬링을 테스트할 때는 주변에 일단 소음의 표준을 정해놔야 되잖아요. 그 소음의 표준을 우리는 핑크 노이즈라고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맞아요. TV 틀었을 때 신호 막혔을 때 나는 소리예요. 이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나? 이게 저음부터 고음역대까지 모든 소리의 노이즈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을 테스트하려고 그러면 그 핑크 노이즈를 이렇게 들려주면서 원래 있었던 소리 대비해서 몇 데시벨이나 낮아지는지 그걸 기준으로 노이즈 캔슬링을 테스트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파란 줄이 핑크 노이즈의 기준이라면, 빨간색 선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꺼도 이어폰 재질이나 구조로 인해 소리가 줄어드는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초록색은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 더하기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까지 다 된 그때의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껐을 때 켰을 때 차이가 여기 있는 높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버즈 프로 기준으로 노이즈 캔슬링 결과를 말씀드리면,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요. 위에 있는 게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이고 밑에 있는 게 거기에다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 이렇게 더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음 구간, 특히 이 구간에서 노이즈 캔슬링이 잘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고음 구간에서는 원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술 자체상 그렇게 노이즈 캔슬링이 많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에서는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 오히려 더 주변 소음 감소가 덜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두 제품의 노이즈 캔슬링 비교를 해볼 건데, 그래프를 보기 좋게 노이즈 캔슬링이 다 된 최종 결과만 놓고 먼저 비교를 해볼게요. 버즈 프로랑 버즈2 프로랑 노이즈 캔슬링이 이렇게 차이되는 구간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좀 어떤 거는 버즈2 프로가 낫고 어떤 거는 버즈 프로가 전작인데 또 낫죠. 왜냐하면 100에서 200Hz 구간의 저음은 버즈 프로가 버즈2 프로보다 오히려 더 많이 감소시키거든요. 근데 300에서 700Hz 구간대는 버즈2 프로가 더 낫고요. 다시 1kHz에서 5kHz의 사람 목소리 구간대로 보면 버즈2 프로보다 그냥 옛날 버즈 프로가 더 많이 감소시켜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음의 일부 구간대는 버즈 프로 옛날 게 낫고요. 저음의 또 일부 구간은
요즘 게 낫고요. 목소리 영역 때는 확실히 옛날 게 더 낫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확실히 어느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어느 구간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로 얘기하니까 잘 안 와닿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는 지하철 소리를 기준으로 노이즈 캔슬링이 어떻게 작동하고 소리가 어떻게 변환되는지 들려드릴게요. 소리가 좀 시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볼륨이 크게 들으시는 분들은 여기서 조금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확실히 버즈2 프로가 하는 저음은 더 잘 걸러주는 것 같은데 그 위쪽에 있는 1kHz부터 3kHz 사이에 있는 소리의 일부는 조금 더 잘 들리긴 하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지하철 소음에서 버즈2 프로가 제대로 못 걸러주는 1kHz부터 3kHz 사이의 소리만 따로 떼가지고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1kHz 이하의 소리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어폰의 음질 자체는 전작과 비교해서 진짜 버즈2 프로가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노이즈 캔슬링이 어떻냐고 물어보면 버즈2 프로가 확실히 좋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듣는 사람에 따라 노이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조금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죠. 그러면요, 요즘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소니 WF-1000XM4 요거 가져와 볼게요. 네, 소니 제품은 그래프 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저 5kHz 부분에 노이즈 캔슬링 되는 거 뭐야? 제품 결과가 저렇게 나온 이유는 바로 이어팁 때문입니다. 다른 제품들은 실리콘으로 된 이어팁인데 소니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폼 이어팁이잖아요. 폼 이어팁하고 실리콘 이어팁하고는 차음 성능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자체 이전에도 이미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에서 이렇게 많이 감소된 게 그래프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간대 노이즈를 보면 거의 마이너스 43dB 엄청 줄여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음의 노이즈 캔슬링까지 같이 적용되게 되면 듣는 입장에서는 와 노이즈 캔슬링 대박! 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메모리 폼 이어팁이 있는 소니 이런 제품하고 일반 실리콘 커널형 이어팁 제품하고 비교하는 거는 약간 반칙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니까 인정해야죠. 그리고 지하철 소음도 저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고음도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차단한다는 입장에서는 소니가 되게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즈2 프로랑 소니 이어폰이랑 이렇게 노이즈 캔슬링 최종 결과를 비교해보면 저음역 때는 확실히 버즈2 프로가 훨씬 더 나은데 700Hz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소니가 훨씬 더 낫죠. 소니 제품하고 버즈2 프로하고 비교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고음에서 워낙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다 보니까 결과가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노이즈 캔슬링의 괴물이라 불리는 보스 QC 이어버드 어떨까요? 그래프 보시면 이것도 나름대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거는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이 거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보통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도 결과가 별로 안 좋아되거든요. 근데 이 차이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자,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뭐 이번 영상에서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패시브든 액티브든 노이즈 캔슬링 자체된 소리만 놓고 봤을 때는 버즈2 프로보다 중고음에서 훨씬 많이 소리를 걸러주기 때문에 실제 소리를 들어보면 버즈2 프로보다 보스 QC 이어버드가 노이즈 캔슬링이 훨씬 더 좋게 느껴질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하철 소음도 저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중음대 일부 구간만 보면은 버즈 프로가 더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 직접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많이 쓰시는 에어팟 프로하고 갤럭시 버즈2 프로하고 노이즈 캔슬링 비교해요.
에어팟 프로도 켰을 때와 껐을 때 그 차이가 되게 심하게 나타나는데 두 제품을 비교해서 이렇게 얹어보면 패턴이 비슷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래프상으로는 버즈2 프로가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 영상에서 에어팟 프로랑 비교했을 때 갤럭시 버즈 프로가 노이즈 캔슬링이 안 좋은 한 4가지 이유 정도를 들었던 것 같은데, 다행히 이번 갤럭시 버즈2 프로에서는 윈드 노이즈를 포함해가지고 몇 가지 개선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확실히 갤럭시 버즈2 프로가 에어팟 프로보다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나아 보여요. 그래프적으로도 그렇고 뭐 이론상으로도 그래요. 근데 실제로 들어보시면 이 데이터에 표기가 되지 않는 구간의 소리가 조금 귀에 거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보는 건 조금 다른 얘기죠. 왜냐하면 고주파의 특정 영역대를 에어팟 프로가 조금 더 잘 걸러주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네, 에어팟 프로가 진짜 대단하긴 하죠. 노이즈 캔슬링 기능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도 에어팟 프로는 현역이라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퍼에선 이런 게 잘 나타나지 않지만 실제로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귀에 얼마나 음압이 걸리느냐, 그리고 음원 소스가 에어팟에 얼마나 잘 맞느냐, 이런 것도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에어팟하고 비교는 보너스로 조금 다른 소리도 같이 들려드릴게요. 확실히 이 소스 기준으로 저음은 에어팟 프로보다 버즈2 프로가 조금 더 잘 걸러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전히 중고음 부분에 조금 거슬리는 소리가 남아가지고 저는 버즈2 프로도 에어팟 프로보다 노이즈 캔슬링이 좋다고 말씀드리진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어때요? 이 정도 들어보셨으면 노이즈 캔슬링 제품에 대해서 어느 게 더 좋은지 우열을 조금 나누실 수 있겠어요? 물론 노이즈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귀의 모양이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 메모리 폼 팁을 이용한 소니 제품이 약간 반칙이긴 한데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얘가 가장 노이즈 캔슬링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요 보스 QC 어버드, 그리고 버즈 프로하고 버즈2 프로, 그리고 에어팟의 순위를 좀 비슷하게 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 세 개 제품 중에서 좀 순위를 매겨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제가 테스트한 노이즈 음원 기준으로는 에어팟 프로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줄 거고요. 버즈2 프로는 버즈 프로랑 비교했을 때 약간 근소 우위? 이걸 우위라고 말씀드려도 되나?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냥 점수를 하나 골라라 그러면 그렇게 평가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가진 이어팁이 버즈2 프로가 조금 작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 영향 때문인지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이 이렇게 버즈2 프로가 버즈 프로보다 많이 낮게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품 받아보시면 교체형 이어팁으로 귀에 잘 맞는 이어팁을 선택하시면은 이 부분도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돼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은 버즈2 프로가 버즈 프로보다 노이즈 캔슬링이 좀 더 낫다라고 말씀드려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요즘 인기 있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5가지를 음질부터 노이즈 캔슬링까지 다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튼 버즈2 프로는 굳이 뭐 24비트 음원 그런 거 안 따지고도요, 진짜 음질만큼은 지금 나온 이어폰 중에서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음질은 좋고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제 기대만큼은 아니어서 조금 실망스럽긴 했습니다. 그런데 출고가가 저번보다 되게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기준으로 가성비 이어폰에 놓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가성비는 지금 버즈 프로가 13만원인가 12만원인가 해가지고 정말 좋긴 한데, 그건 또 귀에 안 맞으신 분들이나 또 웨이도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추천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어폰의 주파중답이나 소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그런 걸 다 이해하시고 듣는 귀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